새벽 1시 47분. 저는 분명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뭐야, 이 시간에. 눈을 비비며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당신 남편, 지금 제 아내랑 같은 호텔에 있습니다. 처음엔 웃었습니다. 진짜로요? 미친 사람인가? 보이스피싱인가? 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 재호는 70. 결혼한 지 45년째예요. 손주가 셋이고 큰아들은 의사, 작은아들은 공무원입니다. 우리 남편이 불륜이라고요? 헛소리 마세요. 답장을 치려는데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호텔 로비,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 불빛, 그리고 그 아래서 웃고 있는 남편. 옆에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합성이야. 요즘 그런 거 많다며. 하지만 제 눈은 거짓말을 못했어요. 남편이 입고 있는 그 줄무늬 폴로 셔츠. 어제 새벽 제가 직접 다림질해서 캐리어에 넣어준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모르는 번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지쳐있는 목소리. 받으셨군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이런. 저는 사진 속 여자의 남편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 아내는 여자들끼리 제주도 간다고 했고, 당신 남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출장이요. 부산 출장. 전화기 너머로 쓴웃음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같은 날, 같은 거짓말에 속았네요. 그 순간 저는 45년 결혼 생활이 통째로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비행기 타면 아침에 제주도 도착하겠지. 현장에서 잡아야 해. 두 눈으로 봐야 해. 손이 떨려서 지퍼가 안 올라갔어요. 가방을 던지고 울었습니다. 40년 동안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밥하고, 시어머니 병간호 7년 하고, 남편 사업 망했을 때 제 적금 다 깨서 갚고, 애들 대학 보내려고 새벽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빨간 원피스라니. 평생 빨간 옷 한 번 못 입어봤어요. 사치스럽다고, 눈에 띈다고. 그래서 늘 검정, 회색, 갈색. 그런데 저 여자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제 남편 팔짱을 끼고 웃고 있네요.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금 공항 가시려고요. 그 남자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그러려고 했으니까요. 차 시동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가면 우리가 패배자가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잡아야죠. 증거 잡아야 한다고요. 증거는 이미 있습니다. 제가 3일 전부터 수집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둘이 찍은 셀카 사진 47장. 어떻게? 제 아내가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안 바꿨더군요.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지금 쫓아가면 그들은 발뺌하고 우리는 울고 소리 지르고
결국 히스테리 부린 배우자가 됩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까? 그럼 어쩌라고요? 끝까지 놀게 두세요. 들킨 줄도 모르게. 뭐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날 가족들 앞에서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다음 날 우리는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종로의 한 커피숍. 창가 자리. 그는 생각보다 평범하게 생겼어요. 이른쯤 됐을까? 주름진 얼굴에 피곤한 눈.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김동혁입니다. 40년 무역업 했습니다. 박순옥이에요. 40년. 주부했어요.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혼자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복수하면 혼자 무너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젯밤부터 물 한 모금 못 넘겼거든요. 그리고 사실 당신 남편한테 더 화가 납니다. 네. 제 아내는 그냥 바람난 여자지만 당신 남편은 제 아내를 꼬신 놈이니까요. 카톡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남편이 먼저 연락했더군요. 미현 씨, 남편 없을 때 만나요.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와요. 제주도 가자. 내가 다 준비할게.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한테는 평생 여행은 무순하던 사람이 며칠 남았죠. 3일이요. 좋습니다. 3일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 첫째, 귀국하는 날 가족 모임을 잡습니다. 갑자기요? 당신 남편 생일 언제예요? 글피요. 완벽하네요. 서프라이즈 파티로 잡으세요. 자녀들, 손주들 다 모으고 그 자리에서 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물 대신 진실을 주는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둘째,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합니다. 연기를 하라고요. 45년 결혼 생활 동안 모르는 척 안 해보셨습니까? 해봤죠. 수없이.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모르는 척. 남편이 회식이라며 일주일에 3번씩 나가도 모르는 척. 속으론 죽겠는데 웃으며 다녀와요 했잖아요. 이번엔 그 연기가 무기가 됩니다. 3일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출장 잘 돼가요? 응, 거의 끝났어. 내일 밤에 들어가. 고생했어요. 집에서 맛있는 거 해놓을게. 그래, 고마워. 전화 끊고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변기에 앉아서 소리 안 나게.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 그날 밤 동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떨리고 갈라지고. 순옥 씨, 큰일 났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이번 여행 비용. 카드 명세서를 봤는데. 잠시 침묵. 당신 남편이 결제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요? 불륜남이 돈 쓴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문제입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당신 남편 큰아들한테 돈 빌렸죠? 네. 손녀 수술비로.
그 돈입니다. 뭐라고요? 호텔비, 비행기값, 식사비, 쇼핑. 전부 그 카드로 결제됐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큰소녀 지우. 올해 6살.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어서 2차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들이 할아버지, 죄송한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연하지. 손녀가 아픈데. 다 쓰지 마. 부족하면 또 보태줄게. 그 돈으로 불륜녀 명품백을 사줬다고요. 더 있습니다. 동혁 씨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당신 내 집 전세죠? 네. 계약 만기 언제예요? 다음 달.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3일 전에. 무슨 소리예요? 당신 남편이 전세금 일부를 빼돌렸어요. 제 아내 빚 갚아주느라. 거짓말. 거짓말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확인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녀 수술비, 우리 집 전세금, 45년 모은 것들이 그 여자한테. 그리고 하나 더. 동혁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뭔데요? 이제 뭐가 더 나와요? 당신 남편 생명보험 있죠? 심장이 철렁했어요. 있어요. 20년 전에 든 거. 수익자 확인해 보셨어요? 당연히 저랑 애들이죠. 왜요? 3개월 전에 변경됐습니다. 뭐라고요? 수익자가 제 아내로 바뀌어 있어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보험 설계사한테 확인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사업 파트너라고 되어 있고 수익 비율이 70% 제 아내, 30%가 당신으로.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이건 불륜이 아니야. 순옥 씨, 이건 이제 복수가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로 동혁 씨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전쟁입니다. 귀국 다음 날. 남편 71번째 생일. 우리 집 거실에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큰아들 부부, 작은아들 부부, 손주 셋. 그리고 동혁 씨와 그의 자녀들.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큰며느리가 물었어요. 아버지 오랜 친구분이셔. 깜짝 축하하러 오셨어. 남편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게 다 뭐야? 서프라이즈.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손주들이 뛰어와서 안겼어요. 남편이 활짝 웃었습니다. 웃어라. 실컷 웃어. 저도 웃었어요. 45년 중 가장 완벽한 미소로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여보, 올해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뭔데? 영상이에요. 우리 추억 담은 영상. TV를 켰습니다. 첫 번째 사진. 우리 결혼식. 두 번째 사진. 큰아들 돌잔치. 세 번째 사진. 작은아들 졸업식. 가족들이 우아하며 감탄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진. 호텔 로비에서 빨간 원피스 여자와 팔짱 끼고 웃는 남편.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5번째, 6번째, 7번째. 둘이 해변에서 찍은 셀카. 사랑해 자기야. 카톡 캡처. 호텔 결제 내역. 아버지. 큰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건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동혁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 빨간 옷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40년 같이 산 아내요. 거실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저 사진들 제가 수집한 겁니다. 3년치. 3년. 큰 며느리가 입을 막았어요. 네. 3년 동안 당신 아버지와 제 아내는 만나왔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생일날 이런 걸. 그래, 무슨 짓이지? 제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4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손녀 수술비로 달라던 돈 어디 썼어? 그건 명품백이랑 제주도 호텔에 썼지. 큰아들이 휘청거렸어요. 아버지, 그 돈 지우 수술비인데.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전세금 3천만 원 어디 갔어? 순호가 그게 제 아내 빚 갚아줬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 확인했어요. 동혁 씨가 서류를 꺼냈어요. 작은 아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사 가야 할 판이에요. 남편이 무릎이 꺾이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동혁 씨 아내 미현이라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여보, 왜 여기 있어? 무슨 파티? TV를 봤습니다. 자기 얼굴이 가득한 화면을. 들어와요, 미현 씨. 동혁 씨가 말했어요. 당신도 들어야 할 얘기가 있으니까. 미현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미현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란 얼굴에서 갑자기 억울한 표정으로. 잠깐, 이건 오해야. 미연이 동혁 씨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여보, 이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저 여자가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남편을 유혹했어. 그래서 복수하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라고. 거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큰 며느리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 여자가 지금.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웃었어요. 그래요? 제가 당신 남편을 유혹했다고요? 네. 이 나이에 부끄럽지도 않아요. 미현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우리 동혁 씨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저 여자한테 속은 거라고. 연기였어요. 40년 살림 경력에 능숙한 연기. 저도 당할 뻔했어요. 하지만 그럼 이것도 제가 조작한 거예요. 동혁 씨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재호야, 그 여자한테 들키면 안 돼. 우리 비밀. 걱정 마. 순옥이는 바보야. 45년 동안 몰랐잖아. 호호호 맞아. 그래도 조심해. 미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녹음 날짜 2주 전. 장소 제주도 호텔.
시간 밤 11시 42분. 동혁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클라우드만 뒤진 게 아닙니다. 미현이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냐고요?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예요. 남편 얼굴이 또 한 번 하얘졌어요. 3개월 전에 몰래 바꿨더라. 수익자를 저 여자로. 큰아들이 서류를 낚아챘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저 여자한테 가게 해놨어요. 작은 아들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남편이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그건 미현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잠깐만 바꿔달라고. 잠깐이요? 동혁 씨가 비웃었습니다. 제 아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평생 놀고 먹은 사람이. 미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하면 끝이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잠깐. 작은 아들이 손을 들었어요. 아버지, 하나만 물을게요. 저 여자, 처음 만난 게 언제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이야. 동창회에서. 거짓말. 큰아들이 끼어들었어요. 나 어릴 때 본 적 있어요. 저 여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 회사에 놀러 갔는데 빨간 옷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삼촌 친구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눈을 질끈 감았어요. 미연이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혁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제 아내와 저 남자 대학 동기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첫사랑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 아내가 술 먹고 실토한 적 있어요. 10년 전에 재호 씨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그럼 네, 45년 전부터입니다. 끊었다 이었다 했겠지만 완전히 끝난 적은 없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이야? 대답이 없었어요. 45년 동안 그년 생각하면서 나랑 산 거야. 내가 새벽에 밥할 때 그년 생각했어. 내가 시어머니 기저귀 갈 때 그년 그리웠어. 순호가 대답해. 난생 처음 소리를 질렀어요. 45년간 꾹꾹 눌러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혼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보험 수익자도 원상 복구시켰고요. 동혁 씨도 마찬가지. 손녀 지우 수술비는 불륜 커플한테서 전액 받아냈어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둘은 재혼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45년 거짓말한 사람들끼리 뭘 믿고 살지.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작은 커피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동혁 씨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좋네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불륜으로 만난 사이지만 지금은 동지 같은 거예요. 순옥 씨. 네. 후회 없으세요? 잠시 생각했어요. 45년. 정말 긴 시간이었죠.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 났던 날들. 하지만 없어요. 정말요? 45년 동안 저는 아내로만 살았어요. 순옥으로 산 적이 없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제야 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혁 씨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편안한 미소. 저도요. 일주일 후 지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지우가 눈을 떴어요. 할머니. 응, 할머니 여기 있어.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아프지 마. 눈물이 났습니다. 응, 안 아파. 할머니 안 아파. 진짜로 이제는 안 아팠어요. 저녁 노을이 병원 창으로 들어왔어요.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혁 씨였어요. 수술 잘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축하해요. 우리 다음 주에 영화나 볼까요? 동지끼리. 웃음이 났어요. 68배 영화 데이트라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좋아요. 동지끼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45년간의 거짓말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같은 거짓말에 속았던 우리, 이제는 같은 진실 속에 살아요.